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사회 문제를 쉽게 풀어드리는 미스터 큐TV입니다. 더운 날씨에 잘들 지내고 계신지요? 저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며칠간 출장을 다녀와서 지금 방송을 준비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아, 지난 한 주 동안 굉장히 어렵다면 어려운 장이 진행됐었는데요. 어, 수익률 잘 지키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바이오가 과연 강세가 지속될 것이냐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 마지막 방송에서 닮은 꼴 찾기 그런 게임이 이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수익률 게임을 하는 그런 단계로 좀 확산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건 제가 6월 4일 날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들인데요. 뭐 제가 축구 작전판에 이제 비유해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 지금 시장은 뭐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시장을 크게 보고 설계하고 들어오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관점에서 들어올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관점에서 종목을 고르고 그리고 이제 다음 후속적으로 나올 종목들을 좀 대비하고 하면은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죠. 시장이 어려우면 항상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이 뒤에서 버티면서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앞에 갔던 알테오젠, LNC바이오, 그 다음에 매드팩토가 주춤하죠. 주춤한 사이에 지금 보면 좀 더 갔으면 좋았을 때는 좀 아쉬움은 좀 많지만 끝난 게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사이에 보면 레고캠 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치고 나갔고요. 그 다음에 이 과연 중원에다가 어떤 종목들을 배치할 것이냐 한번 그런 관점으로 시장을 보자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5월 27일 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선발 종목들의 어떤 아이덴티티, 그 정체성을 한번 좀 분석을 해보면 라이센싱 아웃이 됐거나 아니면 아주 굵직한 곳과의 어떤 조인트 벤처 를 이루고 있는 회사들이다. 그래서 그에 준하는 어떤 그런 회사들이 있다면 후속적으로 따라붙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레오캠 바이오는 빅파마는 아니지만 뭐 좀 뭐랄까 유수한 그런 바이오텍과의 어떤 그런 어, 저, 어, 라이센싱 아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놀 바이오파마, 셀리버리, 그 다음에 ABL 바이오도 지금 그런 류의 회사죠. 그래서 지금 한울바이오파는 뭐 그동안 좀 시가총액이 뭐 컸었고 그다음에 또 중간에 임상 3상에서 조금 잘못된 어떤 결과가 나온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하지만 나머지 세 개 종목들은 아주 뭐랄까 역동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파이프라인 우수하고 그다음에 그 우수한 인력들로 팀빌딩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업체들 이건 그 대신에 시가총액이 싼 것들이죠. 좀 비교적 위에 것들에 비해서 뭐 올릭스라든지 파맵시라든지 올리페스, 셀리드 여기 적진 않았지만 제가 뭐 앞타바이오라든지 뭐 등등 몇 개 종목도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요때만 해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공매도 잔고가 많은 바이오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신중을 기하자. 왜?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다른 거 다 가는데 혼자 못 가는 그런 것들에 발목 잡혀서 못 가는 경우가 나오면 기회를 잃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번에 제가 이제 닮은 꼴 찾기 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알테오젠 닮은 꼴로는 이제 레고캔바이오 말씀 좀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료제 관련된 거 해서 이제 부강약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많죠. 뭐 제일약품 뭐 또 뭐 등등등등. 그 다음에 안트로젠의 어떤 족부계양 치료제하고 태고사이언스도 또 비슷한 어떤 그런 어, 닮은 꼴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보수적 거액 투자자들은 이제 바이오보다 좀 제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제약주들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자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보면 뭐 기존의 치료제나 이런 거 관련해서 움직였던 뭐 종목들 이외에도 뭐 종근당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그 뭐 저런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을까 생각해서 종근당이라든지 JW 중해제약이라든지 등등 이런 제약회사들 주식도 뭐 한번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이 좀 많이 돌아왔는데요. 지난 일주일 동안 시장 흐름이 굉장히 헷갈리게 하는 그런 시장 흐름이었는데요. 물론 제약 바이오 쪽 공략하시는 분들은 뭐 어려운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그쪽 흐름은 좋았기 때문에 별로 어려움을
덜 느끼셨겠지만 그렇지 않은 쪽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과연 지금 시장이 한 번 더 바닥을 찍으려는 W자형이냐 아니면 지속 상승하는 지속형이냐 뭐 이런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우선 제가 미국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미국 그 목요일 날 폭락은 그 제가 이제 시그널과 노이즈라는 어떤 그런 그 대별되는 개념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아직까지는 하락 시그널로 보기에는 노이즈로 판단하는 게 오히려 더 제가 보기에는 판단하는 게 좀 맞다라고 이렇게 좀 보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미국 시장은 아직 노이즈로 지금 제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밸류 논란입니다. 밸류 논란인데 이 밸류 논란이라는 게 굉장히 비겁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S&P 500 기준, 그다음에 뭐 우리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도 말씀드려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사실은 그 밸류 가지고 따지면은요, 저희 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도 2000포인트도 밸류 논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2100, 2200 당연히 밸류 논란. 그러면 굳이 뭐 2000포인트도 밸류 논란이 없다가 지금 와서 꺾이고 나니까 밸류 논란 관련돼서 얘기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은 좀 비겁한 거죠. 그 밑에서부터 목소리를 높이셨어야죠. 지금 미국의 그 FMC 이벤트를 앞두고 주초에 약간 다이버전스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것도 제가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이거 이따가 이제 그림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자주 보는 이제 차트 중에 이제 빅스 차트, 그 우리 변동성 지수라고 하죠, 공포 지수라고도 하고요. 거기서 약간 다이버전스가 좀 나왔던 것들 한번 일단 한번 설명을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이버전스가 좀 일부 나오긴 했지만 그 하방 공격을 위한 그 뭐랄까 포지션을 계속 쌓는 그런 정도는 아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방으로 어떤 아직까지는 뭐 더 쌓는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하방으로 그 전환하기 위한 어떤 시그널이라기보다는 노이즈로 판단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입니다. 우리 시장은 파생 만기를 앞두고 그 지난 6월 9일이죠, 화요일 날 개인이 또 콜옵션에서 약 한 130억 장중 130억 정도 거액 베팅이 좀 이루어진 걸로 제가 뭐 중간에 그냥 그 핸드폰으로 이렇게 얼핏 봤는데 장 끝나고 나서 보니까는 좀 그 많이 줄어 있긴 하지만 이렇게 거액 베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은 외국인들이나 시장을 설계하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조정의 빌미가 되는 겁니다. 이거 그냥 안 두죠. 이거 반드시 자기네가 다 호주머니 속에 집어넣고 갑니다. 하지만 그 바이오를 중심으로 한 장세는 지금 한국에서 유효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W장형으로 보기에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많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S&P 500 일봉입니다. 지금 맨 동그라미 친 부분 여기서 보시면 지난 목요일, 금요일 이런 식으로 갭 하락이 있었습니다. 지금 가만히 보시면 지난주 금, 이번 주 월, 화, 수 해서 이렇게 갭이 생겼죠. 이게 또 이 패턴 연구하시는 분들 하시면 이게 이제 섬골 반전형이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시장이 그 이런 식으로 이제 하락으로 반전됐다라는 어떤 그러한 패턴으로 본다라고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S&P 500 일봉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지난 차트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죠. 요 세로선이 요 노란 세로선이 그 얘들 그 파생 만기라고 말씀 좀 드렸죠. 이 파생 만기 때마다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꼭 뭔가 시장에 반전 흐름이 나왔고요. 방향을 트는 반전 흐름이 나오거나 아니면 그 각도를 가파르게 하는 반전 흐름이 나왔고 그때마다 뭔가 꼭 이런 식으로 이벤트가 있었다라는 말씀 좀 드렸습니다. 자, 이때는 이제 2월 달고요. 그다음에 요 이제 3월 9일 날 요때는 이제 원유 감산합의 실패. 요 부분을 중간에 이제 하락을 가속화시키는 요소가 됐었고 요거는 옵션 만기하고는 관계없었고요. 자, 요건 보시면 그 페드가 회사 재매입 계획 발표하는 게 이제 요때 나면서 이제 시장이 돌아섰고요. 그다음에 요 날 보면 렘데스비르 임상 중간 발표가 좀 있었고요. 새롭게 5월 달에 이제 그 옵션 만기 시작하는 날에는 모더나의 백신 임상 결과 중간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거 잘 보시면 이게 한 번이 아니고요. 여러 번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고 보면 약간 좀 촉을 발동시키면 제가 좀 전 차트에서 보여드렸죠.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섬걸 반전형으로 되면 저기를 뚫고 만약에 간다 그러면
그 쉽게 얘기해서 맨입으로 가긴 어렵죠. 여기서 뭔가 강력한 또 뭐 재료가 하나 나와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그 약간 촉을 좀 발동시켜 보라고 하면 6월 19일 전후해서 뭔가 또 이런 그 뉴스가 하나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추측을 좀 해봅니다. 뭐 추측이라기보다는 이제 기대도 이제 많이 섞여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만약에 더 상승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 6월 19일은 그 세 번째 주 금요일이 미국의 파생 만기죠.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전후 내지는 뭐 그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그 사이에 뭔가 렘데시비르나 모더나 아니면 뭐 영국의 그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지금 백신 개발하고 있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라든지 뭐 그 지금 시장에서 지금 그 2차 웨이브에 대해서 지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걱정을 잠재울 만한 어떤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추측을 해봅니다. 자, 제가 그 아까 개인 옵션 콜 매수 그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 6월 9일 날이죠. 6월 9일 날 장중에 130억 순매수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요게 이제 저희 우리나라 선물 10분봉입니다. 자, 보시면 6월 8일이죠. 6월 9일 월, 화, 수, 목, 금입니다. 자, 보시면 이날 보면 개인들이 좀 전에 그 차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130억 정도 순매수가 걸리다 보니까 지금 이날부터 계속 이렇게 눌려서 이 마지막 날은 사실은 이렇게까지 글쎄요. 제가 보기 이 정도 선에서 관리가 됐었으면 어떨까 싶었는데 더 떨어진 거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영향이 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들 그 거액으로 특히 이제 만기를 앞두고 130억 정도 베팅이 걸리면은 이거는 어, 그 초반에 걸린 금액으로 치면 굉장히 큰 금액이 걸린 거하고 거의 비슷한 규모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을 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이죠. 이게 풋콜레이쇼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드리지만 이건 풋콜레이쇼는 그 풋 거래대금을 콜 거래대금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풋하고 콜이 거래되는 그 금액이 대충 비슷하면 1에 가깝겠죠. 그래서 이거 제가 가로축에 빨간 선으로 1.0을 거놨습니다. 그래서 1.0보다 위에 있으면 풋을 거래하는 금액이 더 크고요. 아래에 있으면 콜을 거래하는 금액이 많다는 얘기 됩니다. 풋을 거래하는 금액이 많았던 지역이 보시면 여기죠. 미국 시장 폭락할 때 보면 이쪽에 있었고요. 그 전에 보면 다 이렇게 콜 쪽에서 거래가 많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때는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죠. 자, 이때도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이때는 보시면 이번 만기 지나면서 보면 아주 그 밑에서 그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를 뭐 저 지난 금요일까지 이게 보시면 어 6월 8일 날 보면 너무 많이 내려왔었죠. 여기 보면 역사적으로도 보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후로 다시 이제 이렇게 위로 그 콜 거래 비중이 좀 줄어드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요때 조금 뭔가 이때 그 다이버전스가 좀 발생이 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스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은 약 0.98로 98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보신 대로 1.0 수준에서 거의 이제 그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그 하방으로 만약 계속 쌓고 넘어간다 그러면은요, 요거 지금 1.0을 넘어서 지금 한 이 정도 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요런 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이거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이제 제가 이제 보는 것들이 있지만 뭐 어떤 분들은 뭐 영업 비밀 뭐 말씀하시는데 영업 비밀이라기보다는 그냥 어, 그 많이 말씀드리면 오히려 더 헷갈리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정도 선만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다음에 이제 빅스 변동성 지수입니다. 지금 빅스 변동성 지수를 보시면 요날 지금 보시면 여기 화살표로 보이시는 요 날이 이제 그 월요일입니다. 월, 화, 수, 목, 금이죠. 그죠? 월요일 날 미국 시장이 요거 이제 제가 어,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예, 이렇게 지금 보시면 요 월요일 날 빅스가 전날 대비 플러스가 나왔죠. 전날 대비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지금 숫자가 작기 때문에요. 요만큼만 나왔어도 그날 뭐 한 제가 기억하기로 한 2% 이상 플러스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이날 S&P 500이 1.2% 상승했습니다. 자, S&P 500이 1.2% 상승을 하면 빅스는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맞죠. 근데 이날 빅스가 플러스가 났습니다. 다이버전스가 나온 거죠. 이거 아마 그 빅스 차트에 대해서 지금 그 뭐 그냥 공포 지수라고 이렇게 대충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거 저기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 뭐 굉장히 얘네 대표 상품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굉장히 그 얘들이 미는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빅스의 값이 플러스 났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다이버전스가 발생이 됐는데 제가 그래서 그 제 뭐 친구 중에 뭐 그 주식을 하는 친구가 있어서 제가 이제 이날 그 그 자리를 뜨게 되면서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다이버전스가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도 계속 발생이 되는지 한번 보고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되면 같이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날 이후에는 뭐 미국 시장이 마이너스 나오면서 물론 이제 마이너스 나오니까 당연히 빅스 값도 플러스가 나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다이버전스라고 할 수 없어요. 요날 하루 지금 다이버전스가 딱 나온 겁니다. 월요일 날. 자, 그래서 월요일 날 다이버전스가 왜 나왔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아 이번 지난주에 예정되었던 그 FOMC 회의에 대한 어떤 그런 좀 대비가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그때 이후로 좀 이런 어떤 그 시장이 폭락하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왔었고요. 금요일 날은 다시 또 큰 폭으로 내려오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빅스 차트가 빅스 값이 어떻게 계산되는가? 이제 제가 먼저 뻔히 한번 산식 한번 보여드렸죠. 그 지난주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그 빅스는 여기 시그마 스퀘어인데요. 시그마 곱하기 100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시그마 스퀘어 값에 루트를 씌워가지고 100을 곱하면 빅스 값이 되는 건데요. 여기에 지금 현재 그, 그 들어가 있는 어떤 그 요소들 중에 팩터들 중에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팩터는 요거 F는 뭐냐면 선물값입니다. 선물은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붙어 있기 때문에 얘는 선물이 올라가면 이 값은 내려가게 되겠죠. 이게 방향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날 선물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선물값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나와야 되는데 얘가 플러스 나왔다는 얘기는 이 값이 커졌다는 얘기죠. 이 값이. 이 값은 여기서 보시면 T라든지 뭐 나머지 들은 그 위아래 방향으로 같이 그러니까 조정하는 조정자 역할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엔 델타 K입니다. 델타 K는 뭐냐면 여기 지금 K 값이라는 건 뭐냐면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행사 가격에 그 I 번째 행사 가격. 그러니까 이거 뭐 이게 얘기 또 복잡하게 하면 뭐 골치 아플 테니까요. 요거는 이제 우리 저기 통계에서 배우면 그 표준 정규분 할 때처럼 그 표준화 시키는 것 있죠. 요런 걸로 이게 표준화 시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건 뭐냐면 옵션이 가격이 부풀러 오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변동성이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산다는 얘기가 됩니다. 사자는 사람이 늘어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풋옵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갑자기 풋옵션을 사겠다는 사람이 늘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풋옵션엔 하방 배팅하는 사람들이 살짝 늘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선물이 올랐기 때문에 요 값을 놓고 보면 빅스 값은 떨어져야 되는데 빅스 값이 올랐다는 얘기는 얘가 평상시보다 더 많이 플러스가 났다는 얘기가 되겠죠. 뭐 오히려 더 헷갈리게 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전날 뭔가 우리가 그 뭐랄까 그 상승에 젖어 있을 때 누군가는 옵션에서 저런 베팅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 베팅이 계속 됐다기보다는 그 전날 하루 이후에 그렇게 크게 눈에 띄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저는 시그널로 보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죠. 자, 제가 전에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미국 시장의 반전 시점은 언제냐. 그래서 저는 항상 미국 시장은 최근에 반전이 나올 때 파생 만기를 기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6월 19일, 7월 17일, 8월 12일 가장 가까운 세 개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 미국도 우리나라와 같이 위클리 옵션이 있습니다. 얘도 매주 금요일마다 또 위클리로 옵션 만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중간중간에 또 금요일마다 또 그런 것들이 있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버블 논란 때문에 시장이 또 반전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컨택 관련된 주식은 폭락전 시세를 회복하거나 또는 뭐 거기 상회하는 흐름이 나오면은 일단 이건 버블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이제 그 하락의 빌미가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터진 겁니다. 뭐 지금 뭐 파산을 했던 뭐 허츠의 뭐 주가가 뭐 몇십 프로가 올랐느니 뭐가 항공주가 얼마가 올랐느니 뭐 이러면서 지금 버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비이성적이다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다음에 이제 원택 관련된 주식들은요. 지금 QOQ 지금 보면 그 매년 전년 동기 대비 성장을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지금은 전분기 대비 성장을 하고 있는지 이거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지금 1분기, 2분기, 3분기로 가면서 얼마나 지금 그 언택 관련된 주식들이 성장을 하고 있는지 이제 봐야 되는데요. 지금 시장은 언택 관련된 주식이 1분기, 2분기, 3분기 가면 갈수록 계속 성장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가격은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제가 말씀드렸죠. 1월달, 2월달, 3월달 1분기까지는 상승을 하다가 4월부터는 옆으로, 이게 우리나라 거 기준입니다. 4월부터는 옆으로 눕는 듯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가면 갈수록 이 괴리가 커집니다. 이 괴리가 커지는데 이 괴리가 커지는 거를 우리가 이제 자각하는 시간, 우리가 현타라고 그러죠. 그 자각하는 시간이 언제가 되겠느냐라고 봤을 때 아, 우리나라는 2분기 실적이 그 보통 분기 실적은요. 분기 마감 후 45일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8월 15일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실적이 안 좋은 애들은 8월 15일에 근접해 가지고 실적 발표를 하지만 삼성전자 잠정 실적 7월 초에 발표하는 것 이후에는 대충 7월 중하순부터 8월 초순 사이에 웬만한 좀 뭐랄까 좀 괜찮은 회사들은 다 그때 실적 발표를 하게 되겠죠. 그때 만약에 우리가 생각했던 정도 실적이 안 나온다 그러면 조금 시장에 뭔가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 애들도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굉장히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데이터 관련된 일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데이터를 지금 어디서도 보냐면 그 미국의 그 뭐죠? 그 뭐 거의 세계 최대 그 자산운용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자산운용사에서도 이런 데이터를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미국 애들도요. 저희 나라 시장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장세대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뭐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고요. 뭐 초과 수익률을 노릴 수 있는 그런 그 수익률 게임을 하는 그런 장세는 계속 지속될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 이번 주 주의할 건 뭐냐면 6월 19일 그 미국 그 선물옵션 만기 전에 혹시 출렁하는 흐름이 한번 이번 주에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는 것이지요. 왜냐면 아까 S&P 500 차트 보여드렸을 때 약간 섬골 반전형의 패턴이 나왔죠. 그래서 저게 이제 하락 반전형 패턴이라고 또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저쪽에서 또 이제 뭐 그런 흐름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 여태까지 파생 쪽 흐름으로 놓고 보면 아마 6월 19일 파생 만기 전후에서 뭔가 긍정적인 뉴스 플로우를 흘리면서 좀 반전을 시도하지 않겠냐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단 그 제약 바이오를 중심으로 제가 그 언택트 주식 많은 것들 중에서 왜 계속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말씀드린가에 대해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언택트 관련된 주식들이 과연 우리 기대만큼 계속 성장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답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건 뚜껑 열어봐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위험을 제가 미리 그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저는 이제 주로 그 제약 바이오 쪽에 이제 집중한다고 제가 처음부터 영상 처음 그 올리면서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어, 그 이번 주는 그 변동성이 좀 한번 찾아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 변동성을 만약에 제약 바이오 하시는 분들은 슬기롭게 잘 대처하시면 되지 않을까. 지난주도 제약 바이오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노이즈였기 때문에 노이즈를 잘 활용했으면 오히려 수익률 게임 하시는데 유리한 환경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번 주도 그런 환경이 계속 지속되길 기대하고요. 6월 19일 전후에서 뭔가 긍정적인 뉴스 플로우가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